라이브 방송 중에서 저희 최근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특별히 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안 돼서 추후에 좀 올려드리기로 했던 동영상 찍어서 지금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최근에 가장 이제 많이 시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액션을 하려고 하면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코로나라는 이 돌발 악재인 경우에는 과거에 그 시장이 이렇게 최근처럼 이렇게 급락하거나 어떤 이런 리세션에 빠지는 이유가 기존에 있었던 불황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불황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경기 사이클 관련해서 나타난 형상들이고, 소비가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가 줄어들어서 결국엔 소비가 줄어든 것 때문에 기업들도 생산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실적이 줄어들고 뭔가 이익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온 그런 불황형의 경기 침체였기 때문에 당연히 천천히, 그래서 주식시장 하락하는 시간도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시장의 40%대까지 떨어지는데 웬만하면은 2년 뭐 이렇게 걸린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이번 코로나 하락은 그것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로 생긴 거기 때문에 자연재해 같고, 특별히 자연재해다 보니까 특별히 이유가 뭐냐면, 그 결과가 뭐냐면 셧다운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락다운하고 셧다운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혹은 일자리가 없어져 버려서 생긴 문제다 보니까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불황형 리세션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항상 좀 마음에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과거처럼 천천히 나빠진 거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보니 천천히 좋아지는 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빠르게 올라온 거에 대한 것들은 너무 일반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실 필요는 좀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주간 실업수당이라든가 이런 실업률 같은 경우에 자꾸 이슈에서 또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시장에서 제일 관심을 갖냐면, 이 코로나 이슈, 이 하락 자체가 락다운이기 때문에 일을 못해서 나온 거라서요. 그러므로 그냥 당연히 과거 역사상 실업률이 제일 높았던 적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 대공황 때는 사실 실업률은 더 높긴 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실업률이 높아진,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높아진 적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실업률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실업률이 낮아지기만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고 리세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불황형 그 위기들조차도 사실은 지나고 보면요, 주식시장의 바닥은 실업률 최고 실업률을 찍은 때부터 명확하게 이제 주식시장은 돌아서기 시작했던 거가 공통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짙은 색이 뭐냐면 리세션 때인데, 리세션 때 보면은 실업률이 최고치를 찍죠.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리세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주식시장들은 계속 올라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같은 코로나 이슈 때 이전의 불황형일 때도 항상 실업률 그 최대치, 가장 실업률이 높은 때를 지났느냐, 이게 최고의 관심사죠.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그 3월 말 4월 초 이렇게 가면서 실업률이 최고를 찍고 내려가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나간 주에 MBR이나 또는 IMF 같은 데서 기본적으로 2020년 4월에서 5월 중에 리세션에서 벗어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목요일날 라이브 때 이제 재영 씨가 말했던 것 중에 그 마르킷 같은 데서, 혹은 뭐 우리나라는 메리츠 증권 같은 데서 기본적으로 4월, 5월 달에 리세션이 끝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보도한 근거가 뭐냐면, 리세션의 마지막 벗어나는 것들을 뭘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MBR이나 이런 데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를 참고해 봤을 때 거기서도 리세션을 회복되는 거, 리세션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실업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달째 실업률 낮아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리세션에서 벗어났다, 리세션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의미고요. 주식시장은 이제
항상 이제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이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점을 많이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게 이게 활동적이고 강력했던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매 판매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소매 판매는 만약에 이게 락다운 위기고 코로나 위기가 이전의 불황형과 다르다면 그 소비가 빠르게 살아나는 걸로 증명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불황형은 소비가 죽어서 생기는 그런 식의 위기이기 때문에 쉽게 좋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좋아진다고 바로 믿기도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위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 같은 거였다면 락다운 때문에 그런 거라면 소매 판매라는 이 소비가 빠르게 나타나야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수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 판매에서 5월 판매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 정도가 좀 강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락다운 위기가 맞구나. 그렇다면 점점 더 경제 재개가 되면 소비는 확실히 살아나겠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올라왔다 보시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 얘기인데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 지금 한쪽 방향이 너무 세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장주만 오를 거냐 그러면 이제 너무 그쪽이 부담스럽고 어려워졌으니까 가치주가 오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랬든지 지나간 한 2주 동안에 과거에 못 올랐던 주식들이 오르는 이런 순환매 장세가 미국이나 한국에서 똑같이 나타났는데 과연 이대로 계속 이제 그 키를 맞출 거냐 그럼 성장주는 서 있고 가치 주가 계속 올라와서 맞출 거냐 이런 얘기를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 시각은 기본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향후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비중을 가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고 포트폴리오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제2차 유행이 온다든지 시장이 너무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러운 조정에 들어갈 때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향후에도 이익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세상의 구조가 바뀌는 거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포트폴리오 갖고 있을 경우는 걱정이 훨씬 덜하다는 거죠. 당장에 우리가 잘못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자마자 지금 빨리 올라온 것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2차 코로나 유행이 다시 오더라도 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기업을 우리가 갖고 있을 경우 훨씬 더 스트레스가 적고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당장 부도나고 당장 하락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팩트는 첫 번째 무조건 유동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시장이 거꾸로 가려면 첫 번째 유동성이 말라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계속 매번 페드,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각 나라의 중앙은행의 발표를 기다리게 됩니다. 왜? 이번에도 지난주에 페드가 발표할 때 혹시라도 실제적으로는 페드에 돈 넣고 있는 양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표를 보니까 이게 소위 긴축에 들어가는 돈을 빼는 그런 테이퍼링이라고 말했던 그런 어떤 유동성을 말리는 데로 시작된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시장은 그렇지는 생각 안 하지만 더 보장해 주길 바랬던 거죠. 아니다. 훨씬 더 많이 집어넣을 거다. 또 금리 인하를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지만 저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거다. 이걸 굳이 중앙은행장이 말해 주기를 기다렸던 거죠. 예, 그 정도는 했던 거죠. 제롬 파웰이 나와서 2022년까지는 지금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보장도 해줬고 그 다음에 연준은 돈을 더 넣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국채와 모기지를 얼마씩 매달 더 사겠다라고 말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시장이 기다렸던 그대로입니다. 다만 요번에 시장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건 제롬 파월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 유동성을 넣어주는 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팩트예요.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얻었어요. 유동성 계속 넣어주겠다고 했으니까 보장해 줬으니까. 그런데 회복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하니까 시장은 그거에 대한 어떤 불안이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데 연준은 일정 부분 돈을 더 많이 풀기를 원하는 그런 국면들이 있습니다. 이 현재 저희의 이런 코로나 위기를 살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는 전 세계 기축통화를 찍어내고 움직이는 쪽이기 때문에 달러 발행량에 의해서 그들이 유지해가는 어떤 그런 이익과
미국의 어떤 그런 위상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롬 파웰은 간간히 시장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웰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서 유동성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과도 사실 통하는 말이에요. 쉽게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말은 주식시장을 떨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이 거꾸로 갈 수 있는, 꼬꾸라질 수 있는 첫 번째 프락시로 유동성 말씀드렸는데, 유동성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M2, M1 증가율이 사상 최대입니다. 현재는 사실상의 시장은 언제 움직이냐면, M2를 M1으로 나눈 거, M1분의 M2, 요게 유통속도거든요. 현재는 계속해서 M2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M1은 당연히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본원 통화이기 때문에 발행하는 통화하고 거의 같아서 기본적으로 발행량만을 뿐 아니라 그게 움직이는 속도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M2가 M1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특이하다고 할 만큼 유동성의 증가는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거꾸로 가는 거에 대한 걱정은 일단 내려놓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걱정은 주도주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까지 크게 대세가 상승했던 장들의 그 변곡점은 어디서 나왔냐면 주도주들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나왔어요.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2010년도에 차화정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목이 하락할 때도 이제 이 시장이 끝나갈 때도 똑같이 그 주도주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고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 헬스케어 주들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랬고 2018년도에 반도체 호황 끝에 반도체 주들의 하락으로 시장이 이제 변곡점에 들어갔었죠. 이번에도 이건 코스피니까 이제 그런데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아까 말씀드린 누가 뭐래도 언택이라거나 이렇게 불리는 그런 IT,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헬스케어입니다. 이 세 개 업종이 만약에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주도주가 교체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좀 다른 방향을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지금은 얘네들이 가지는 모습을 봐서는 아직 그렇게 추세가 시장이 거꾸로 간다라고 말할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 라이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뭘 관심 있게 보냐면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이 만약에라도 승리하게 된다면 바이든은 트럼프와 다르게 뭘 주장하냐면 독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빅7, 팡이니 마가니 이런 쪽들, 이런 아주 대형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독점 규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바이든은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그런 흐름이 더 강화된다면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들이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렇게 시장을 바꿔놓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아마존 예를 제가 드렸죠. 아마존은 6개 섹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야에 대해서 독점이라고 딱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한 독점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한 업종이나 한 섹터에서 독점을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빅테크들이 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바이든이 되고 나면 월가나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한 주의를 굉장히 기울일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직 그런 상태도 아니고 아직은 주도주의 그런 어떤 하향이나 줄어드는 모습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또 한 주간 정도에는 지난 한 주 보니까 나스닥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주도주 모습을 잃지 않고 있고 밸류에이션 면에서 무리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부분은 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지금 시장의 변곡점이 맞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없다고 보냐? 아니요. 당연히 빠르게 올랐고 강하게 올랐다면 조정이 늘 있겠죠. 하지만 그 조정이란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곡점이 되느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2차 유행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너무 한쪽만 올랐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아직은 시장이 변곡점에 이르러서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저희 의견이고요. 다만 오늘 제가 이렇게 따로의 시간 내서 또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는 지금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게 어렵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빠르게 실물시장과 상관없이 올랐다, 이런 것들의 생각들을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위기설 얘기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한국도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 저는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하는 인버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최근에 이제 진입하는 분이라면 반을 먼저 사고, 한 번에 사지 말고 반을 사고 반을 남겨서 기다리면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지는 지금부터 해서 한 3-4달을 나눠서 아예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금액을 3분의 1, 4분의 1로 나눠서 그냥 기계적으로 4달 동안, 3달 동안 나눠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진입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번이 조정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혹시 망설이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렇게 반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